예, 이른바 지도부 패싱 논란을 놓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등 이 당 행사에 잇따라 불참하면서 불거진 논란이 잠잠해지는 듯 하더니 이제는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떤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익명 인터뷰로 아니 왜 오라가라 하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말 그대로 저도 경선 때 보는 특이한 광경이긴 합니다만은 경선 캠프 측에서 당대표를 공격해서 얻는 게 뭐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첫 출발의 이벤트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는 아마 국민들이 좀 의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먼저 여론조사부터 소개해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28.4, 윤석열 예비후보가 28.3, 이낙연 16.2, 최재형 후보 6.1%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TBS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분석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28.4 대 28.3,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입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전주에 비해서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캠프에 계신 이두화 전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유감인 것 중에 하나가 8월 7일 날 여론조사한 다른 기관은 또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도 여론조사 있거든요.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조금씩 달라서 그래서 왜 이런 양상을 보이냐고 하시면 다른 조사 기관은 또 이제 회복해서 좀 여론조사가 훨씬 잘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그런 여론조사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준비하면 그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론조사 좀 혼재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왜 보이냐라고 하시면 이제 지금 좋은 여론조사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입당하고 나서 또 리얼미터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후보의 지지율도 올라가는 회복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이를 살펴봐야지 여론조사 하나하나에 일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 해명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는 지금 대선이 좀 남은 시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경선도 아직 돌입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곤란하다? 자, 이번엔 이승훈 변호사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치가 어쨌든 간에 두 사람만 놓고 보면 굉장히 박빙의 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양자 대결에서 두 후보의 격차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추세로 봤을 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만 놓고 보자면 하락 추세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건데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상당히 컨벤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시 빠진 거거든요. 원상태로 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원인에서 나온 것이냐 이게 국민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말하는 설화에서 나오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해서도 이건 설계의 문제가 아니었고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상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고 보는 건 팩트하고 다른 문제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원전과 관련해서 또는 일본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의문이 또 있었었고요. 또 최근에 또 불량식품은 어느 정도 먹어도 된다. 서민들은 그것보다도 더 싼 거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발언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힘든 음식을 안 좋은 음식을 먹을 수밖에도 없는 상황일 수 있는데 이분들에게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복지 정책이거든요. 이분들이 허용 기준치를 넘어서지 않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복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인데 이런 것과 모순되는 말을 하면서 세금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최고다. 이런 측면의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또 국민들, 특히 서민층이나 중산층 그리고 중도적인 국민들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예. 네, 그렇죠. 이제 그건 개인적인 어떤 그 설화나 아니면 이제 구설수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2주 전만 하더라도 입당 컨벤션 효과를 톡톡히 누렸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을 보면
이준석 당대표 어떤 갈등이 표출되면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원팀이 됐는데 이 화학적 결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범야권을 지지하는 지지층 중에서는 윤석열 개인은 좋아하지만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과연 계속 이 경선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당내 주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이번 여론조사 하락에 좀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종인. 네. 여러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어떤 후보를 지지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중립에서 철저하게 대선 경선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근데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언행이나 말들을 보면 꼭 두 사람이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보이는 발언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렇죠. 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당대표와 대선 후보 간에 일정 정도 갈등은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떤 개인 간의 싸움을 하더라도 나중에 싸움이 깊어지면 원래 뭐 때문에 싸움 완전히 잊어버리고 예. 그 중간에 발생한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논쟁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 생활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도 나름대로 일정도 있고 바쁜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의 행사에 불가피하게 못 갔단 말이죠. 그렇다면 양측에 충분히 예를 들어서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 모든 문제를 자꾸 이렇게 공개화시켜버리는 데서 저는 문제가 비롯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공개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본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리더십에 상처가 나는 것처럼 흔드는 것처럼 이제 비춰서 적극 대응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논쟁의 소지가 돼버렸고 거기에 말꼬리가 꼬리가 잡히면서 뭐 정작 오늘 같은 경우는 아니 그동안 안 나오더니만 후쿠시마 발언이나 한 이런 또 이야기를 해버렸단 네. 말이죠. 이거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야당의 대표가 상대방 당 후보를 폄하하고 공격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당 후보를 지금 어쩌면 자해하는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왜냐하면 저런 정도 이야기는 충분히 내부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측의 대리인이 만나서 왜 못 왔냐? 다음부터는 오자. 그리고 뭐가 오해가 있는지 이야기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을 하기 이전 단계에서 그냥 다 입으로 다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결국 이게 논쟁이 되고 논쟁이 돼버리니까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 갈등처럼 비춰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 지금 당의 전체적인 경선의 어떤 분위기를 가져가는 건 당대표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모든 문제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결국은 당내에 있는 후보들과의 소통 창구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그런 면모를 보여야 되는데 아니 정작 지금 저쪽 공개가 아니라 내부 지금 후보들하고 지금 싸우는 모양새가 되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캠프에 계신 이준석 변호사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승훈 변호사님 얘기하신 부분을 저희가 조금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이제 원전 일본 인식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후쿠시마 원전은 설계 결함이 아니라 그랬지 그거에 대해서 무슨 일본을 뭐 거기에 대해서 역성을 들거나 이런 건 전혀 없고요. 그리고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그 설계 결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이제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해일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냉각수 공급이 안 돼서 이게 원자로가 폭발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 일본에 대해서도 그런 취지로 얘기를 전혀 역성을 들거나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불량식품 얘기를 하셨는데 후보가 이제 불량식품이라고 하지 않고 법률상 용어인 부정식품 얘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와 같은 자원의 낭비를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할 권리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화를 이루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런 부분을 강조한 거지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 이런 표현은 절대 안 했는데 그런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오해가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여당은 사실 이제 조폭 사진도 나오고 전과 기록도 나오고 뭐 이러고 있는데요. 여당에서는 경선이 치열해서 컨벤션 효과가 일정 부분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면 조폭 사진이 나오고 전과 기록이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는 안 떨어지는데 윤석열 후보는 여기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에서는 떨어졌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희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휴가 기간인 것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입당해서 정격 입당을 하니까 약간 시간이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타임 스케줄 조정하느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지 않지만 여당은 컨벤션 효과 플러스 지지층이 각각 이제 뭐 이재명 후보를 좋아하는 분, 이낙연 후보를 좋아하는
이런 분들이 성향을 뚜렷이 드러내면서 이제 여론조사에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윤석열 후보는 언제까지 자가격리가 진행되나요? 이게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 텐데 이제 백신도 맞았었고요. 예. 이제 그리고 1차로 그 음성 결과가 나왔는데 또 혹시나 해서 어제 조사를 해서 또 예. 다시 2차 검사를 해서 지금도 결국 음성이 나와서 그럼 내일부터 아니요. 활동하시나요? 근데 내일 저희가 일정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일 결과가 나오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기 때문에 아마 모레 정도부터 활동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저희가 미국 대선을 보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코로나에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상당 기간 유세 활동을 못 벌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참 주의가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이 봉사활동 보이콧을 요구받았던 후보가 이제 바로 원희룡 제주지사였었죠. 오늘 윤 후보를 향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공정이라는 것이 동물의 왕국의 공정에 불과한 것이냐, 이러한 의문을 떠오르게 할 수밖에 없고요. 네. 소위 측근이라는 분들이 윤석열 총장이 정말 공정하고 윤석열 총장 스스로가 얘기했던 빅플레이트 그리고 중도 진보까지 아우르는 압도적 정권교체 여기에 역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원희룡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의 공정이라는 게 동물의 왕국의 공정에 불과한 것이냐, 중도 진보까지 아우르는 압도적인 정권 교체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의원, 네. 동물의 왕국, 여러 가지 동물들이 요즘에 등장하는 바람에 네. 제 입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 제주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 후보가 이제 아무래도 현역 의원들을 많이 이제 캠프에 영입을 해서 어떤 면에서 당에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불공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원희룡 지사의 이야기 중에서 동물의 왕국이 공정하지 않나요? 전 동물의 왕국은 공정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평한가 우리가 공정한가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게 나름대로의 동물의 왕국의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서 속에서 동물들이 다 어떤 생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랑이나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작은 여우라든지 이런 게 똑같은 반열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어떤 먹이 사슬이 다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걸 똑같이 대우해달라? 저는 이거는 오히려 공정은 아니라고 보니 공평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경선이라는 국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지지율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야 마찬가지고 사실 뭐 우리가 이 정당 같은 데 보면 일단 지지율이 최고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지지율이 많이 받는 후보가 언론에 많이 조명을 받고 또 국민적인 관심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 원희룡 전 지사도 국민들한테 지지를 많이 받으면 돼요. 이 문제는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의원들이 아마 들어올 겁니다. 의원들이 뭘 보고 들어오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이 지지율이 높고 당선간에 높으면 당연히 사람이 쏠리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재 의원들 다 캠프 가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쪽에 많이 간다고 해서 그게 공정하지 않다? 이거는 동물의 왕국과 같다? 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물론 뭐 지금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말 자체가 일단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오히려 저는 철저한 경쟁, 치열한 경쟁. 이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공정한 것이 아닌가.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편법을 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경쟁하는 그거는 돼야지. 문제는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지지율 격차나 이런 걸 가지고 당신하고 나하고 공정하지 않으니까 똑같이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또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약육강식이라는 동물의 세계와 인간 세상을 또 비교하는 게 바람직하냐. 결국은 당연히 경쟁과 공정을 통해서 승부가 가려져야겠습니다만 또 어려운 층들을 또 돌보는 노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지는 건 또 바람직하지 않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차피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1위 주자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이제 1위가 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중도와 진보, 보수를 아우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후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 당시에 진보, 탈진보와 중도
까지 아우르는 정말 압도적 정권 교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중도나 탈진보들에 대한 메시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지지가 어느 정도 빠졌지 않나 싶고요. 또한 여성들에 대한 행보 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가끔 이제 본인들이 후보들 따는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술을 마시면서 호탕하게 이런 행사를 하는데 반면에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을 위한 정책적인 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건강한 페미니즘 논란과 관련해서도 페미니즘 때문에 교제가 없고 그래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원인이 있다. 이런 좀 논리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발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이 보수표에 좀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중도나 진보 쪽의 어떤 표들이 좀 떨어져 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곧바로 반박이 나오는데요. 예. 네, 제가 사실 저희가 이제 대변인이 4명인데 이제 여성 대변인이 저예요. 근데 제가 이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천 차장님도 제가 대변인인지 지금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승훈 대변인도 모르셔서 제가 이제 지역에서 올라오다 보니 사무실과 집을 이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출근을 어제 일요일부터 제대로 하고 있어서 그건 제 불찰이 좀 크고요. 현장 사진에 이제 여성이 없는 게 제 불찰이 아주 개인적인 사정이 큽니다. 그리고 건강한 페미니즘 그 발언도 그 자리에 방역 문제 때문에 초선 의원 21명이 포함된 모임이었는데요. 이제 회장도 여성이고요. 거기에 방역 문제 때문에 한 67명의 국회의원, 현역 의원만 들어가서 모임을 했었는데 한 서너 명이 여성 의원이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제가 다 통화도 하고 풀 텍스트로 발언도 봤는데요. 이게 건강한 페미니즘이라는 이런 표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읽은 거를 잠깐 언급한 그 부분이 지금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지 후보는 이 부분 저출산이나 양육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여성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여성 인재를 앞으로 등용도 하고 보육 문제를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얘기도 했는데 좀 안타깝게 그런 부분이 잘 반영 안 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또 국민 그 소통 공감 팀장으로 시의원을 지낸 또 이제 이렇게 학부모이기도 하고 대표적인 이렇게 여성 활동 우리 당에서도 많이 해온 또 인재 영입도 하고 한무경 의원도 영입을 하고 여성 인재도 계속 영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제 개인적인 사정도 있어서 불찰이었음을 또 말씀을 양해를 구합니다. 네. 어차피 뭐 이제 경선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은 메시지들이 앞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 발언 이걸 놓고 또 정치권의 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도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잘 내리시는 것도 많지 않느냐. 뭐 예를 들면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자기가 중앙지검장 할 때에도 자기 기수보다 5기수를 타고 올라왔고 벼락출세로 한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중앙지검장 박탁대경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리였기 때문에 박탁을 준 거예요. 이제 정치인이 되어서 오히려 지지율이 땅을 뚫고 내려가자 자신이 수장이었던 검찰 조직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친박표를 구걸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네, 강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이거죠. 나를 비롯한 수사팀은 박 전 대통령을 비공개 조사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쌓고 있었지만 그게 되지 않았다. 이제 이 발언을 놓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다음 그래픽 보여주실까요? 네,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공정도 상식도 아니고 국민을 속이려는 거짓말이다. 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박쥐 얘기를 하면서 무용담을 펼쳐보였다.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정희 의원, 어떻습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박영수 특검이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특검이 구성되고 본인이 수사팀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구속 여부 자체는 특검이 이제 결정하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은 당시에 지금 뭐 한동훈 검사 이런 사람들 이제 실무팀들 데리고 와서 수사를 했고, 이것에 대해 실무팀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의견을 이제 올렸다.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박영수 특검이 이제 구속 수사를 결정한 거거든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했고, 이제 문제는 나중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당시의 사실관계를 이제 이야기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홍준표 지금 전 대표가 이게 뭐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뭐 이런 것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과연 그게 왜 공정하지 않는 것인지, 그리고 또 본인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당시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검사로서 역할을 했고 또 본인은 어떤 검사로 주어진 역할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이 현 정권에 대한 수사도 똑같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동안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 당내 이제 경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판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김의겸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논평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가는 후보, 또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후보에 대한 공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를 조심해 가면서 앞으로의 그 지지를 다져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